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 인내심, 가장 저평가된 투자 기실이라는 글입니다. 네, 인내심이라는 단어, 사실 투자 이야기하면 너무 많이 들어서 약간 진부하게 느껴질 정도잖아요. 그렇죠. 맨날 나오는 얘기죠. 그런데 이 글은요, 인내심이 그냥 착한 성품 같은 게 아니라 배워서 익혀야 하는 기술이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맞습니다. 오늘 저희 목표는 바로 이 기술의 실체가 뭔지, 그리고 왜 우리 대부분이 이 기술을 발휘하는 데 실패하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한번 파헤쳐보는 겁니다. 네, 이 글이 피셔 인베스트먼트 분석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요. 오늘 대화의 핵심은 어쩌면 이 질문 하나일 것 같아요. 장기 투자가 정답인 거 머리로는 다 아는데 네. 왜 시장이 폭락할 때마다 내 심장은 매도 버튼을 누르라고 소리칠까? 그 간극이 정말 크죠. 바로 그 알과 행동 사이의 거대한 간극을 심리학적 원인이랑 구체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들여다보고 이걸 메울 수 있는 실질적인 전략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시작부터 워런 버핏의 그 유명한 말이 머리를 딱 때리네요. 네, 주식시장은 인내심 없는 사람의 돈을 인내심 있는 사람에게로 옮기는 장치다. 이 말이 서늘하게 들리는 이유가 인내심이 약간 타고나는 성격처럼 느껴져서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나는 원래 성격이 급해서 안 돼.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근데 이 글은 그게 아니라고 하죠. 은행에서 줄 서는 건 잘 참는 사람도 자기 돈이 막 걸려있는 투자 앞에서는 조급해진다는 비유가 정말 와닿았어요. 바로 그겁니다. 이건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상황의 문제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 글의 출발점이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 원인을 우리 뇌에 아주 오래전부터 각인된 투쟁 도피 반응에서 찾거든요. Fight or flight response. 네. 수만 년 전에 맹수를 만났을 때 생존하려고 즉각 반응하도록 설계된 뇌 시스템이 현대 금융시장에서는 오히려 독이 된다는 거예요. 재밌네요. 우리 뇌는요, 눈앞에 진짜 호랑이가 나타난 거랑 내 계좌에 파란 숫자가 막 찍히는 거랑 그 심리적 위협을 잘 구분하지 못한대요. 포트폴리오가 한 20% 하락하면 이성적인 뇌는 괜찮아, 장기적으로 봐야지 하는데 저 안쪽에 있는 원시적인 뇌는 막 비명을 지르는 거죠. 위험하다, 당장 도망쳐, 팔아, 이렇게요. 팬데믹 초기에 정말 많은 분들이 겪었던 바로 그 내면의 비명이네요. 네, 바로 그거죠. 그때 매도 버튼을 누르는 게 내 자산을 지키는 유일한 행동처럼 느껴졌잖아요. 맞아요.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착각하게 되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게 투자자가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실수 중 하나였다는 걸 우리가 지난 몇 년간 똑똑히 봤고요. 그렇죠. 가치 투자의 아버지 벤저민 그레이엄의 말도 참 인상 깊습니다. 결국 당신의 투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당신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보다 훨씬 덜 중요하다. 네, 바로 그 행동이 수익률에 얼마나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이 글에서 제시한 달바라는 회사의 연구 결과가 숫자로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 유명한 연구, 투자자 행동 격차, 그 비헤이비어 갭 보여주는 데이터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이 부분이 아주 흥미로운데요. 1994년 말부터 2019년 말까지 딱 25년간 S&P 500 지수에 그냥 돈을 넣어두고 가만히 뒀으면 연평균 수익률이 약 10%였습니다. 10%요? 네. 그런데 같은 기간 일반 주식형 펀드에 투자한 사람들의 실제 연평균 수익률은 얼마였을까요? 좀 낮았겠죠. 한 8%? 정확합니다. 7.8%에 그쳤습니다. 와, 연 2.2%포인트네요? 네. 이게 매년 쌓이면 복리 때문에 나중엔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가 되는 거죠. 아니 요즘처럼 정보가 넘쳐나고 너도 나도 장기 투자가 답이다라고 말하는 시대인데도 이 격차가 여전하다는 게 좀 놀라운데요? 그러니까요. 그게 바로 정보의 양이 문제가 아니라 그 정보를 받아들이는 우리 뇌의 작동 방식 자체가 근본적인 문제라는 뜻이겠죠. 그렇군요. 달바는 이 2.2% 격차의 원인을 거의 전적으로 투자자의 심리, 그러니까 잘못된 시장 타이밍 시도 때문이라고 분석했어요. 오를 때 사고 내릴 때 파는. 네, 시장이 막 과열됐을 때 탐욕에 못 이겨서 뛰어들고 공포에 질려서 바닥에서 파는 행동을 반복한 거죠.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이 뭔지 아세요? 이 기간 동안 일반 투자자들이 펀드를 보유한 기간이 평균 4.5년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4.5년이요? 장기 투자라고 말하기엔 너무 짧은데요? 그렇죠. 글에 나온 그래프를 보면 이 행동의 대가가 정말 실감이 나요. 만약 100만 달러를 투자했을 경우에 그냥 가만히 놔뒀다면 25년 뒤에 약 1,080만 달러가 되거든요. 네. 근데 일반 투자자처럼 행동했다면 580만 달러에 그쳤을 거라는 거예요. 와, 거의 500만 달러를? 네.
500만 달러의 기회를 그냥 스스로 걷어찬 셈이죠. 이게 바로 그 투쟁 도피 반응의 굴복한 대가입니다. 500만 달러. 정말 엄청난 조급함의 기용이네요. 그렇죠. 찰리 멍거의 말이 정말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만족지연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를 극복하기 위해 매우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네. 자, 그럼 이 글에서 제시하는 그 노력, 즉 인내심이라는 기술을 연마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뭘까요? 4가지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는데요. 하나씩 좀 깊이 있게 살펴보죠. 네. 첫 번째 전략은 계획을 세우고 장기적으로 생각하라입니다. 아, 너무 당연한 말 같기도 한데요. 네, 그렇게 들릴 수 있는데 여기서 핵심은 문서화된 계획이라는 거예요.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아, 직접 글로 써보는 거요? 네, 감정이 막 흔들릴 때 붙잡아줄 닻을 내리는 거죠. 폭풍우가 몰아칠 때 항해 주도가 없으면 그냥 표류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재무 계획이 바로 그 항해 지도 역할을 하는 겁니다. 나는 20년 뒤에 은퇴 자금으로 얼마가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선 연평균 몇 % 수익률을 목표로 한다. 같은 구체적인 목표가 문서로 딱 있으면 네. 시장의 단기적인 등락이라는 요동치는 파도랑 나의 장기적인 재무 목표라는 목적지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가 일종의 강제적인 멈춤 장치가 되겠네요. 감정적으로 반응하기 전에. 정확합니다. 그럼 두 번째 전략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두 번째는 시장의 변동성은 정상이라는 것을 이해하라입니다. 변동성이 정상이에요? 네. 여기서 아주 재밌는 비유가 나오는데요. 시장의 하락을 식료품종 계산대에서 길게 늘어선 줄하고 같다고 보는 거예요. 아, 기다리는 게 유쾌하진 않지만 장을 보려면 당연히 겪어야 하는 일상적인 과정이다. 이런 의미군요. 바로 그겁니다. 시장 하락을 재앙이 아니라 일상의 불편함 정도로 받아들이라는 태도의 전환을 말하는 거죠. 그렇군요. 역사적으로 보면 S&P 500 지수는 평균적으로 1년에 한 번 정도는 10% 이상 조정을 겪었고요. 3에서 4년에 한 번꼴로는 20% 이상 하락하는 약세장을 겪었어요. 이건 예외가 아니라 그냥 시장의 일부인 거예요. 네. 이걸 미리 알고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만으로도 막상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훨씬 덜 공포스럽게 느껴진다는 거죠. 일종의 심리적 예방접종인 셈입니다. 심리적 예방접종. 비유가 정말 와닿네요.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계산대 줄은 언젠가 줄어든다는 걸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시장 하락은 이게 어디까지 떨어질지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이 있잖아요. 막 2008년 금융위기처럼 50% 넘게 폭락하는 상황도 일상적인 불편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전략이 중요해집니다. 네. 바로 공포인지 펀더멘털인지 구분하라는 겁니다. 아, 여기서부터는 조금 더 분석적인 접근이 필요해요. 주가 하락이라는 현상은 같아도 그 원인은 전혀 다를 수 있거든요. 맞아요. 이게 그냥 투자자들의 막연한 공포랑 패닉 때문에 시장 전체가 무너지는 건지 아니면 내가 투자한 기업의 실제 사업 가치, 그러니까 펀더멘털이 정말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나빠진 건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거죠. 사실 이게 일반 투자자한테는 제일 어려운 부분 같아요. 예를 들어 팬데믹 때는 공포가 시장을 지배했지만 동시에 항공이나 여행 같은 특정 산업의 펀더멘털은 실제로 심각하게 훼손됐잖아요. 그렇죠. 이 둘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근데 이 글은 완벽한 구분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질문을 던지는 그 행위 자체에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질문을 던지는 행위요? 네. 주가가 왜 떨어지지? 라는 질문 앞에서 아 모르겠다, 무섭다, 팔자 이게 아니라 이 하락이 내가 투자한 기업의 5년, 10년 뒤 현금 창출 능력에 정말로 영향을 미치는가?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과정을 거치라는 거죠. 아, 일단 한번 멈춰서 생각하는 시간을 버는 거군요. 맞습니다. 중요한 건 어떤 경우든 감정적인 즉각 반응 대신에 내 투자 원칙과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버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전문적인 펀더멘털 분석가가 되라는 게 아니라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이성적 필터를 장착하라는 의미로 이해되네요. 정확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 네 번째 전략은 뭔가요? 마지막 전략은 앞선 모든 전략을 뒷받침하는 가장 근본적인 믿음에 관한 겁니다. 바로 시간은 당신 편임을 기억하라는 거죠. 아, 자본시장의 긴 역사를 믿으라는 말이군요. 네, 이번에는 다르다는 그 유혹에 빠지지 말라는 경고처럼 들릴 수도 있고요. 맞아요. 시장이 폭락할 때마다 언론에서는 온갖 비관적인 전망을 쏟아내고 이번엔 진짜 회복 못한다 이런 공포가 들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데이터는 언제나 같은 말을 해왔습니다. 역사적으로 시장의 조정은 일시적이었고 아무리 깊은 약세장도 결국엔 끝이 났다는 거죠. 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S&P 500 기준으로 보면 시장이 상승한 해가 하락한 해보다 훨씬 더 많았고 상승할 때의 평균 폭이 하락할 때의 평균 폭보다 훨씬 더 컸다는 점이에요. 이 글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딱 상기시켜 주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S&P 500의 장기 연평균 수익률 약 10%라는 숫자 있잖아요. 네, 있었죠. 그 숫자 안에는 우리가 겪었던 닷컴 버블 붕괴, 9.11 테러, 글로벌 금융위기, 팬데믹 같은 모든 끔찍한 약세장과 조정장이 전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 그게 핵심이네요. 그 10%라는 숫자가 온갖 위기를 다 얻어맞고 이겨낸 결과물이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걸 피하려고 아등바등하다가 오히려 더 낮은 수익률을 얻게 된다는 역설이죠. 이 사실 자체가 장기 투자자에게 시장 타이밍을 맞추려는 시도가 얼마나 불필요하고 심지어 해로운지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겠네요. 맞습니다. 결국 시간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믿고 활용하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이 글에서 말하는 인내심이라는 건 그냥 수동적으로 손 놓고 기다리는 무기력한 상태가 아니네요. 전혀 아니죠. 오히려 단기적인 손실의 고통 그리고 팔고 싶은 그 강력한 본능에 적극적으로 저항하면서 내가 세운 장기적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능동적인 선택이군요. 그렇죠. 훈련을 통해 누구나 개발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생존 기술인 셈입니다. 네. 연 10%와 7.8%의 수익률 차이. 처음에는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이게 20년, 30년 동안 복리의 마법과 만나면요. 은퇴 시점에는 정말 집 한 채 값 이상의 격차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와. 이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당신의 재정적 미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냉정한 현실인 거죠. 결국 투자는 시장을 예측하는 게임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심리전이라는 말이 다시 한번 와닿습니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당신이 스스로 한번 곱씹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이 글은 시장 하락이 공포 때문인지 펀더멘털 때문인지 자문하라고 조언하잖아요. 네, 그랬죠. 그렇다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내 안에 원시적인 뇌가 보내는 감정적 공포 신호와 이성적인 뇌가 분석한 투자 대상의 실질적인 펀더멘털을 스스로 구분해낼 수 있는 나만의 점검 시스템이나 체크리스트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아, 나만의 체크리스트. 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